무명전설 탑세븐이 정말 같은 회사로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팬들이 오해한 단체 계약서일까요? 결승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등장한 이름, 레온웍스. 이 이름 하나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궁금증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무명전설이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한 것은 우승자의 다음 행보였습니다. 성리는 어떤 무대에 오르게 될까? 하루와 장한별은 어떤 방송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까지 탑세븐은 앞으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될까? 아니면 한 팀처럼 움직이게 될까? 경연 프로그램이 끝나면 늘 비슷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무대 위에서는 모두가 한 프로그램의 주인공이었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는 각자의 소속사, 각자의 스케줄, 각자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단순히 누가 어디 소속이냐를 넘어 탑세븐이 한 곳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쉽게 넘기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명전설 탑세븐은 이미 방송을 통해 각자의 색깔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누군가는 감정으로 무대를 채웠고, 누군가는 안정된 실력으로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또 누군가는 오랜 무명 시절을 지나 드디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이미 자신만의 팬층을 갖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주목받았습니다. 그래서 탑세븐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 보고 싶은 얼굴들, 무대가 끝난 뒤에도 이야기가 이어져야 할 사람들, 팬들에게는 그런 의미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정말 한솥밥을 먹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 레온웍스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로 등장한 것인지였습니다. 먼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명전설 탑세븐 중에는 이미 각자의 소속사가 있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성리는 기존에 함께 해온 소속사가 언급되어 왔고, 하루 역시 탄탄한 가수들이 속한 회사의 소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연호도 결도의 소속사가 있는 것으로 소개되었고, 다른 참가자들 역시 각자 활동 기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생깁니다. 이미 소속사가 있는데 어떻게 탑사세븐이 한 회사에서 함께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완전히 이적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는 기존 회사와 새 회사가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흐름을 보면 이 이야기는 완전한 이적이라기보다는 프로젝트성 활동 관리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탄생한 팀은 종종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움직입니다. 각자의 소속사는 유지하되 방송 이후 이어지는 공연, 행사, 콘텐츠, 팬미팅, 갈라쇼 같은 활동을 한 곳에서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무명전설도 비슷한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탑세븐이 각자의 기존 소속사를 모두 떠나 하나의 회사로 완전히 옮겼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무명전설 이후의 공동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 창구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더 조심스럽고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팬들이 궁금해한 것은 단순히 계약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질문은 이것이 탑세븐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였습니다. 레온웍스라는 이름이 팬들 사이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명전설 탑세븐과 관련된 이미지와 설명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 소개에는 방송과 콘텐츠, 무대와 전설이라는 표현이 이어지고 아티스트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팬덤과 수익 구조를 설계한다는 방향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레온웍스는 일반적인 의미의 대형 기획사라기보다는 무명전설 이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물론 이것을 두고 너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약 기간, 정산 구조, 세부 운영 방식까지 모두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팬들이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단서는 분명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탑세븐이라는 이름의 무게입니다.
무명전설은 탑10까지 많은 참가자들이 사랑을 받았지만 방송 이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활동의 중심은 탑7으로 모일 가능성이 큽니다. 성리,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 이 7명의 이름이 함께 언급되는 순간 팬들의 기대는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따로 움직일 때도 힘이 있지만 탑7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등장할 때 만들어지는 에너지는 또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연 프로그램의 팬덤은 방송이 끝났다고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험은 방송 이후에 시작됩니다. 무대 위에서 받은 관심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그 관심을 공연과 콘텐츠와 팬덤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가수가 더 많이 방송에 나오고 더 많은 무대에 서고 좋은 콘텐츠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스케줄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7명이 각자 다른 회사, 다른 일정, 다른 팬층을 갖고 있다면 한 팀처럼 움직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행사 하나를 잡아도 일정이 맞아야 하고 방송 출연을 하더라도 전체 구성이 맞아야 합니다. 수익 배분이나 활동 우선순위 같은 현실적인 문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7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할 중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팬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의 화제가 아니라 오래 이어지는 무명전설의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성리의 우승 이후 분위기는 특히 뜨거웠습니다. 그는 무명전설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강하게 각인시켰고 팬들은 그의 다음 무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장한별, 황윤성,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묵직한 감성으로, 누군가는 섬세한 표현력으로, 누군가는 무대 장악력으로, 또 누군가는 성장서사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래서 탑7의 공동활동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각자의 매력을 한데 묶어 다시 한번 대중 앞에 내놓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있습니다. 관심이 뜨거운 시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방송이 끝난 뒤의 화제성은 빠르게 식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 출신 가수들은 방송 중에는 엄청난 관심을 받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는 그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큰 무대가 사라지고 나면 이제는 가수 개인의 힘과 운영 시스템, 콘텐츠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일부 시청자들은 과거 다른 경연 출신 가수들이 방송 이후 느꼈을 공허함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무대가 끝난 뒤에도 계속 불러주는 곳이 있는지, 팬들과 만날 기회가 충분한지, 새로운 콘텐츠로 이름을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따라옵니다. 단순한 계약설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팬들은 탑7이 잠깐의 화제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레오녹스가 주목받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무명전설 톱7의 프로젝트성 활동을 맡는 구조라면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단순 관리가 아닙니다. 7명의 무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팬들이 보고 싶어하는 조합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방송 이후의 인기를 어떻게 지속 가능한 흐름으로 만들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공연, 콘텐츠, 바이럴, MD, 팬덤 관리 같은 단어들이 단순한 홍보 문구로 끝나지 않으려면 실제 활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팬들은 이미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탑7을 얼마나 세심하게 이해하고 지원하느냐입니다. 그저 이름만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색을 살리면서도 함께 있을 때의 시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탑7이 함께 움직인다면 개인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팬들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탑7 완전체 무대를 보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개인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성리는 우승자답게
더 많은 무대와 방송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있고, 장한별이나 하루, 황윤성 역시 각자의 팬덤을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연호, 이창민, 이룬혜 역시 무명전설을 통해 얻은 이름값을 다음 단계로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활동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도, 모두가 흐릿하게 묶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이야기를 살리면서 탑세븐이라는 이름의 힘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서는 편집과 무대 구성으로 자연스럽게 서사가 만들어졌지만, 방송 밖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 운영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어떤 스케줄에 참여할 것인지, 어떤 콘텐츠를 먼저 공개할 것인지, 팬들의 반응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멤버별 활동과 단체 활동의 비율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이런 선택들이 앞으로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하나를 팬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녹스 단체 계약설은 단순한 소속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명전설이 방송 이후에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시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름보다 결과입니다. 일부 팬들은 네오녹스의 등장에 기대를 보냈고, 또 일부는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회사처럼 보이는 만큼 운영 능력을 더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탑세븐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라면 오히려 집중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탑세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팬들이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의심을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응원한 가수들이 방송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무명전설은 이름 그대로 무명에 가까웠던 이들이 다시 무대 위에서 빛을 찾는 이야기였고, 이제 그 빛을 꺼트리지 않는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연이 끝난 직후의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대중의 관심이 가장 뜨겁지만 동시에 가장 빠르게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무대의 감동을 기억하고 있고, 알고리즘도 아직 관련 콘텐츠를 밀어줄 수 있으며, 방송을 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뒤늦게 영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후속 활동이 이어지면 팬덤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백이 길어지거나 방향이 모호해지면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세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인기의 확인이 아니라 인기를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팬들이 쉽게 넘기지 못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레오녹스가 만약 이 역할을 맡는다면 가장 먼저 증명해야 할 것은 탑세븐의 존재감을 계속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팬들은 거창한 말보다 실제 무대를 원합니다. 함께 서는 무대, 비하인드 콘텐츠, 멤버들의 케미가 살아나는 영상,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인터뷰,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창구. 이런 것들이 하나씩 쌓일 때 단체 활동에 의미가 생깁니다. 단체 계약설이라는 말은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의 본질은 결국 이 7명을 앞으로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관심은 불안이 아니라 기다림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성리의 위치도 눈길을 끕니다. 우승자는 늘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부담도 큽니다. 성리가 탑세븐 활동 안에서 어떤 중심을 잡을지, 개인 활동과 단체 활동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보여줄지, 팬들은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성리 한 사람의 책임처럼 볼 필요는 없습니다. 탑세븐은 7명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이고, 방송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색깔이 살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끌고 누군가가 뒤에서 받쳐주는 식의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서사가 함께 흘러갈 때 더 큰 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명전설 탑세븐이라는 이름이 가진 특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확정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수수료가 얼마인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와 방송사의 구체적인 관계가 어떤지 등은 공개된 정보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태도는 무조건적인 단정이 아니라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차분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물론 팬들의 궁금증은 자연스럽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활동 방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내용을 과하게 확대하면 오히려 가수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해석은 탑세븐의 공동 활동을 위한 별도 관리 구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실제 활동을 통해 그 성격이 더 분명해질 것이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가볍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명전설 이후의 미래를 가르는 중요한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탑세븐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은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각 멤버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더 넓은 대중에게 알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의 힘으로 얻은 관심을 자신만의 음악과 무대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지금 탑세븐에게 놓인 가장 큰 과제입니다. 단체 활동은 그 과정에서 발판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경쟁력을 만드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단순히 무명전설 출신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는 가수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결국 레오녹스 단체 계약설의 진실은 자극적인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완전한 이적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명전설 탑세븐이 어떤 방식으로 팬들 앞에 다시 설 것인가입니다. 기존 소속사를 유지한 채 프로젝트성 활동을 함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지금, 팬들이 지켜봐야 할 것은 이름표가 아니라 실제 움직임입니다. 누가 어떤 무대에 서는지, 탑세븐 완전체는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지, 개인 활동은 어떻게 병행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방송에서 보여준 감동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지, 그 모든 것이 앞으로 하나씩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무명전설은 끝났지만 탑세븐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의 순위는 이미 정해졌지만 방송 이후의 진짜 결과는 아직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레오녹스라는 이름이 그들의 새 출발을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을지, 아니면 팬들의 기대만큼 더 많은 증명이 필요한지, 앞으로의 행보가 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명전설 탑세븐이 앞으로 완전체 활동과 개인 활동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보여주길 바라시나요?